안녕하십니까. 욕실마스터 황두석입니다. 제가 앞편에서 욕실 리모델링 분야의 어떤 흐름이랄까 전망 같은 거를 제가 한편 유튜브에 올렸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리모델링 분야에 관해서 쉽게 말해서 이 분야에 진입하려는 그런 분들이 어떤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 이런 걸 이제 하나씩 제가 알고 있는 기준선에서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오늘은 시장, 그러니까 시장, 저희들이 거의 공사하는 데가 아파트죠, 아파트. 근데 아파트가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사료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래 보면은 유럽이든 어디 다른 나라 보면은 아주 미국만 하더라도 대도시 아파트 이렇게 팍팍한 거 보다가는 타운하우스라고 하나요? 쉽게 우리가 보기에 어떤 전원주택 비슷하게 이렇게 목조로 2층을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이런 집들이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년 동안 엄청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타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시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신축.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하는 시공하고, 이 제가 하는 리모델링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축은 이제 떠발이라고 해서 시멘트 벽에 기존 콘크리트 벽에 이제 타일을 붙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그 위에 그대로 덧방이라고 그대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은 거의 본드 시공이고요. 이렇게 거의 대다수 리모델링에서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그런 본드 시공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 분야의 통계로 보면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매년 전체 신축 아파트 숫자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가구 수로 보면은 분양 가구 수로 보면은 매년 한 35만 가구 정도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죠. 그러면 그 35만 숫자에 비해서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별로 보면 1200만 가구가 됩니다. 기존 아파트가. 그러면 거기에서 1200만 가구 중에서 또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또 한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20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년 넘어가면은 전부 리모델링 대상이죠.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사이가 접어들면은 다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단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주머니 사정 같은 걸 고려해서 미루고 또 이사 같은 거 갈 계획이 있으면은 이사 갈 건데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리모델링 하는 시차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 그러면은 매년 신축 아파트가 35만 가구고, 그리고 또 기존 아파트가 200만 가구가 있다고 봤을 때 신축 아파트보다가 기존 아파트가 훨씬 몇 배나 많죠. 몇 배가 아니고 엄청나죠. 10배는 제 계산을
뭐 엄청나게 그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에 타일 시공하는 분들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면은 거의 외국 인력들이 다 들어가서 특히 그 중국 조선족 쪽들이 그쪽에서 거의 아파트 타일 시공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 국내 타일 기술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신축 아파트에 그 타일하는 그 인력들이 뭐 외국인 인력으로 채워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리모델링 분야는 어떠냐?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없다는 거는 뭐 저처럼 이렇게 이제 보조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외국 인력을 일당을 주고 쓰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주축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신축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 인력들이 주축이 돼 쉽게 말해 이제 쉬운 표현으로 그 오야지라고 하죠. 건설에 이제 오야지. 아예 오야지 자체가 중국인인 경우가 수도권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 오야지가 역시 그 타일 기사들을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죠.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제 이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아직 외국 인력들이 그렇게 못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인력들이 이 리모델링 분야에 뛰어드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단순 타일만 붙이는 작업을 하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익힌 기술에 하루에 가령 뭐 화장실 10칸이면 10칸, 3칸이면 3칸 그냥 매번 반복적인 걸 이제 붙이니까 이제 그게 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소비자 어떤 각각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들어가는 제품들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처럼 그 쉽게 말해 일할 수 있는 이런 개인 오더 따는 방식 이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뛰어들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리모델링 분야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분야는 외국인들이 뛰어들기가 힘들고 그리고 기존의 그 신축 아파트에 타일 하시는 분들도 이 리모델링을 하라 하면은 막상 뭐 버벅된다고 할까요? 이 안 해본 사람들은 또 그 보통 타일 기사들이 그 타일만 붙이지 기본 세팅, 배관 같은 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저같이 이렇게 리모델링 전 분야를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게 뭐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만약에 기존 타일 하시는 분들이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은 뭐 타일은 자기 주 종목이니까 뭐 이제 안 배워도 되지 누구보다 잘 하겠지만 배관이라든지 배관 보는 법 타일 기사들이 배관을 모릅니다. 기존 기사들이. 그러니까 배관 만지는 방법 또 그리고 이제 철거 또 세팅 이런 걸 새로 다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타일 기사들도 리모델링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그 아파트가 주축이라고 했는데 보통 그 주택에 보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 욕실 안에 뭐 물이 샌다든지 뭐가 도기가 깨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물이 줄줄 새야 그때 어떻게 고쳐볼 생각을 하지만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아파트에도 뭐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있지만은 주택보다는 어떤 아파트에 사는 분들 그 연령대가 좀 더 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멀쩡한 화장실도 요즘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깨끗하게 섰는 화장실 같은 경우 15년, 20년 돼도 깔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5년, 20년 전에 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또 제가 또 오후에도 또 어디 한 군데 이 견적을 내려가야 되는데 주택입니다. 주택. 아파트가 아니고 이 주변 뭐 아마 전원주택 같더라고요. 근데 주택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 뭐 하더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욕실 긴 쪽이 2m 10, 그러니까 가로가 2m 10에서 2m 20, 짧은 쪽이 한 1m 60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뭐 평형대 상관없이 뭐 30평 되든지 20평이든지 40평이든지 이 사이즈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일이 견적만 봐도 전화상으로 가격만 맞으면은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모델링이 있어서 제가 뭐 시간을 내서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하고 어떤 특히 이제 타일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 보는 거하고 타일 실물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지 아파트는 가로 긴 쪽이 2m 10에서 2m 20, 짧은 쪽이 1m 60,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이즈에서 다르다고 하면은 뭐 조금 크고 작고 차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재로 봤을 때 타일이 몇 장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 차이로 보시면 정확하죠. 그런데 주택은 안 그렇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첫째, 주택은 이제 그러니까 면적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 뭐 세탁기도 넣고 막 이런 생각으로 집을 지으면서 짓다 보니까 그 화장실 사이즈를 거의 뭐 1.5배 내지 2배, 크게는 뭐 일반 화장실이 한 3배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다른 어떤 그렇게 크다고 해서 뭐 다른 독일유나 뭐 어떤 기구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타일은 뭐 배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첫째, 그리고 타일이 배 이상 들어간다는 거는 작업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타일을 하루에 붙일 거를 이틀 붙여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가 다르게 저기 뭡니까 누수 부분 이런 거는 누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습니다. 설령 이제 아파트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고 봤을 때 이게 쌓이면 한 달, 두 달 되면 아랫집으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 하더라도 땅 속으로 스며드니까 보통 1층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여유가 있지만은 하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모양도 또 직사각형 이렇게 딱 규격화된 것보다가 뭐 어떤 데는 뭐 한 육각에 가까운 화장실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면은 막 원형에 가깝게 건물 모양대로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특히 타일 작업할 때 작업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창문이 막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놔버리면 그 창문 모서리 재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창문이 없는 것보다 아무래도 작업 속도가 좀 더디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 직접 현장 견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어떤 제가 이 욕실 리모델링 분야에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실상들, 제가 서두에 현재 매년 그 신축 아파트가 35만 가구고 기존 아파트가 1200만 가구고, 뭐 그러면 기존 아파트는 일반 주택에 비해서 기존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62% 정도 된다는 것은 시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성. 그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그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은 200에서 뭐 200 한 3, 40 이 정도까지 이제 견적이 들어가죠. 이제 어떤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견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뭐 설령 한 250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 요즘 뭐 우리나라 아파트가 다 몇 억씩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령 뭐 한 3억을 한다고 봤을 때, 뭐 3억 한다고 봤을 때 화장실에 관해서 250 투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화장실 3억 뭐 2억이든 3억짜리 아파트에 250을 투자함으로써 이거를 매매든지 할 때 그게 반드시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들이 거주하는 동안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한 그런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택 가진 분들이 다른데 어떤 소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아파트가 이렇게 세월이 좀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첫 번째가 이 화장실 리모델링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분야가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존 타일 하시는 분들이 쉽게 못 뛰어드는 게 배관이라든지 철거 세팅 같은 거를 기존 타일 하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요 분야를 따로 배워야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좀 밝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타일 바닥에 그 칼라 줄눈이라고 있습니다. 칼라 줄눈을 이제 많이 하는데, 칼라 줄눈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타일 칼라 줄눈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칼라 줄눈을 해놓으면 반짝반짝하면서 상당히 그 이쁘죠. 그 보면 여자들 그 손톱에 매니큐어에 색상 있는 펄 들어가는 것처럼 반짝반짝합니다. 색상은 한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 분야, 그러니까 이제 줄눈, 쉽게 말해서 그냥 줄눈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줄눈이라고 칭하는데 이 분야도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요즘 어떤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치자면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 아마 줄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욕실 전체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일일이 가가고 파악은 안 했지만 제가 보는 단계는 국내 화장실 전체에 불과 한 2, 3%밖에 줄눈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막 90한 7, 8%가 전부 줄눈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해놓으면은 예쁘고, 또 첫째 타일 사이에 때가 안 끼고 이렇다 보니까 이 분야가 그 누구나 하려고 해도, 사실 줄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그 주부들이 줄눈 시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디서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일반 인테리어 집에 가더라도 줄눈 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타일에 줄눈 시공을 하는 이 분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줄눈 자체, 타일에 줄눈을 한
한 것이 우리나라 기준을 봤을 때 뭐 불과 한 10년 정도, 그것도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그렇게 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제 한 2, 3년, 최근 한 2, 3년 안에 이렇게 줄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눈 시공가, 제 주변에도 줄눈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다가 줄눈 의뢰가 들어와서 일이 겹치면은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줄눈 이 공사를 넘겨줘 버립니다. 넘겨주는데 보면 그 친구들 상당히 바쁩니다. 제가 내일 가령 시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전화해 보면 보통 한 일이 3일, 4일 정도 일이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조율해서 3, 4일 후에 이제 줄눈 시공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줄눈 분야도 배우면은 상당히 괜찮다. 어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줄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아직 이 리모델링 학원 제가 준비만 하고 있지만은 첫째 장소 문제 때문에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가령 이제 제가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기존 타일 바닥에 연습을 한다고 보면은 뭐 한 일주일이면은 줄눈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 리모델링 플러스 줄눈 시공까지 하면은 뭐 그냥 한 사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단지 적어도 한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 입구에 그냥 가게 하나 내놓으면은 기본 모내도 뭐 한 500 이상은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 이상 가는 거는 뭐 임대료라든지 전기료는 여기만 해도 지금 이 공간만 해도 전기세가 뭐 형광등 다 하고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뭐 적어도 1000세대, 2000세대 주변에 해놓으면은 그 1000세대, 2000세대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주변도 있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런 목을 하나, 뭐 가게 별로 안 커도 됩니다. 한 20여 평만 돼도 충분하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배워서 그렇게 차려놓으면 그냥 뭐 오더 이제 공사, 그러니까 리모델링 이제 공사 따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가게를 꾸려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제 뭐 생각난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리모델링 분야가 밝습니다. 특히 욕실 리모델링 분야가 전망이 밝습니다. 밝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 문화가 많이 된 데가 없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거의 작업 일정에 있어서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혼자 들어가도 이틀 반이면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고 빠르게 하면 이틀도 합니다. 더 빠르게 해가지고 하루에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너무 그렇게 속도전을 내게 되다 보면은 누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루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타일을 붙이고 나서 적절한 시차를 두고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가고 이래 하려면 이틀에서 이틀 반, 이게 적당하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욕실 리모델링 분야의 시장성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시장성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또 다음 편에는 뭐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